저들 가르치느라고 알거지가 된지도 모르고 굉장한 부자인 줄 아나 봐요. 부모가? 자식들이 응, 생활비 한 푼 안 보냈어요. 응. 그래도 큰일들은 다 지들이 알아서 했지만 여기 수술비도 간병비까지 2천만 원 나왔다는데 그들도 자식들이 다 해주고 큰일들은 했어도 생활비는 안 보냈어요. 박스 팔아서 먹고 살고 애들 아버지 주차 가려고 그래 먹고 살았는데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았는지 병원비 낼 줄을 알았나 봐요. 병원비 낼 돈이 있으면 박스 팔아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냈더니 3천만 원에 낸 게 나왔다고 집 팔아서 갚으재요. 그래 집 팔면 어디 가서 하냐 그러니까 원룸가 살아서 세네가며 살으래. 지혜미가 뭘 박스 팔아야 일주일에 7, 8천 원 버는데 박스 값도 똥꿈이 돼가지고 김학분 어머니 그동안 여기에다가 이게 다 지금 김학분 어머님이 낸 돈인데 이거 그럼 이제 여기다 돈이 안 들어오겠네? 응? 뭐 박스값 뭐 일주일에 뭐 7, 8천 원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 때 집을 팔아서 원룸 세네가며 살으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어쨌든 온몸으로 가지 말고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버티고 살아요. 잉? 원룸 가서 뭐 박스 주워서 팔면 원룸에서는 좋아하나? 내 집에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죽거든. 빚내서 갚고 나 죽거든. 집 팔아서 빚 갚아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았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그럼요. 하나님이 말을 하게끔 맨날 그럼요. 내가 생각을 해도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했어. 잘했지? 예, 잘했어요. 예. 그랬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좋은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런데요, 평소에 밥을 그렇게 허겁지겁 안 먹는데요. 그럴 때 티밥 먹고 갔던 날 그냥 잤다니까. 여기서 곰새끼를 내가 이렇게 끌안고 잤었는데 그건 다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먹어요 뭐를. 꿈에 응. 꿈이겠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지만 다 먹더라고요. 그래, 아유 저렇게 너무너무 허겁지겁 먹으니까 나도 옆에서 막 또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제 갔는지도 먹던 것도 다 부서지고 아침에 나가니까 곰을 내가 끌안고 잤는데 곰이 내 뒤에 있어요. 근데 곰을 누가 치웠을까? 그게 그이가 와서 치웠나? 내가 그렇지 치웠나? 데려갔지 뭐. 예?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먹고 잘 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신랑 근데 그 걱정은. 질로 이제 내가 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한 얘기로 다 입원비 하느라고 3천만 원 그들 냈지만은 그래도 집은 남겨놓고 갔으니까 남은 동안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지 뭐.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먼저 가야 할 건데 어떻게 먼저 갔는지. 그럼 남창기 원장은 뭐 먹고 살려고? 근데 여기 오면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래도 더 좀 남창기 원장한테 더 와서 여기 복전하면서 돈도 더 넣고 좀 더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도 그나마 김학분 어머니가 넣으니까 저도 짭짤했는데 오래 사세요. 이? 김학분 어머니 예?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살아 뭐 해요? 신랑도 없이. 그래도 남창기 원장 위해서 살아야지 뭐. 글쎄요, 저 성당에서 이렇게 얘들아 저 묘에다 내 묘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나? 내 묘대 해놨어요 성당에서. 자, 때가 되면 가. 조바심 내 근데- 자, 안녕하세요. 24년 1월 6일입니다. 신년 초인데요. 업무가 밀려서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 오후 5시 41분입니다. 저희가 진료 시간이 오후 4시까지죠. 4시까지인데 아직 2시간,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퇴근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한 얘기로 진료도 안 하고 침도 안 놓고 설교하기 바빠가지고 잡설, 그 스님 표현에 의하면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괴담을 그 말은 뭐예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의사를 비난한다 또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사실인 양 호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요 안 보여요. 그 말은 결국은 다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남창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저는 뭘로 하느냐? 인체파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인체파동 원리 남창규 한의원이라는 말은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 제 유튜브 댓글에 감사합니다라는 분은 맨날 올리는 글이 뭐예요? 댓글로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러 효과죠. 자기 복제인 거예요. 에너지 장애 복제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감사합니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지요. 낙관을 찍는 겁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독거노인TV다 라고 한다면은 독거노인TV의 민병택 선생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뭐하는 얘기로 마음껏 성에 대해서 뭐하는 얘기를 아랫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독거노인TV 민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저의 과거 연애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용기를 내서. 하지만 저는 뭐한 얘기로 꿀린다. 뭐한 얘기로 이 유튜브를 누가 보고 있다? 제 아내가 보고 있다. 제 딸도 보고 있다라는 거 되는 거죠. 여차하면 또 뭐해? 전화 와가지고 내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로 걸러서 들어야 된다. 필터링을 해야 된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인체파동 원리 남창규 한의원 채널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내지는 인체파동 원리 남창규 한의원 채널의 목적성이 뭐냐 이거죠. 유튜브에 올린다라는 말이 하면 첫째 유튜브의 그 광고 정책, 영업 정책이 뭐예요?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남창규의 브이로그다, 남창규의 일기장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는 저는 유튜브의 영업 방침을 준수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유튜브를 지향하진 않는다. 독거노인TV 그 민쌤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는 유튜브라는 본사의 프랜차이즈 라오스 지점이다. 영업사원이다. 영업사원은 누가 월급을 주냐? 결국은 구독자들, 시청자들이 돈을 주지만은 결국은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사의 영업 방침에 준수할 수밖에 없다. 또 내지는 열심히 이 지점으로서 프랜차이즈로서 또는 영업사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분의 채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알아서 걸어서 들으면 된다. 심한 얘기로 그 말이 예를 들면 그의 과거사, 연애사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거노인 TV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그분은 뭐예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다르게 얘기하면은 유튜버가 그분의 생계 수단인 거죠. 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게 픽션이냐 만들어낸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은 유튜브 찍어가면서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뭐한 얘기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명록 교수가 예를 들면은 그 질문창에 올라오는 댓글, 예를 들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 하는 거다? 멀티태스킹인가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차팅하면서 뭐 한다? 영상을 찍잖아요. 지금 한 얘기로 버벅거리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허위라 하더라도 결국은 오랜 세월 뭐 해야 돼요?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서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언제 아직도 막 얘기거리는 풍부하다. 아직도 40대까지 얘기밖에 못했다. 아직도 50대, 60대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면 아직도 이야기 보따리는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야,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뭐예요? 처음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막장 드라마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그분은 막장에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광부로서도 생활하셨다. 또 막장의 다른 표현이 어딥니까? 어부예요. 선원입니다. 배를 타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막장이고 광부고 바다에서는 어딥니까? 선원입니다. 근데 이분 또 뭐 선원에서 어청도에서도 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얘기로 거의 뭐 넘사벽인 거죠.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얘기로 척 보고 뭐예요? 이분은 남창규와 만난 현존 무림의 고수다. 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더 손가락을 더 꼽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무림의 고수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진료하다가 잡스를 풀다가 결국은 뭐예요? 침도 안 놓고 말이야 뭐 한 얘기로 이렇게 당신 얘기를 이렇게 듣느라고 침도 못 먹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성질 내시고 이제 속상해 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서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창규 한의사의 목적은 뭐다? 한의사예요. 한의사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뭘 목적으로 한다? 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돈벌이가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진료비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침을 놓는 거예요.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침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강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뭐 한 얘기로 돈을 마다하고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제가 처음 그 선생님을 또 핑계를 대지만은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래요. 너 5년 뒤에 뭐 할래? 너 10년 뒤에 뭐 할래? 그래서 5년 뒤 이게 지금 봐요. 이거 버벅거리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뭐 할 거냐? 그 당시에는 뭘 했다고요? 아니 지금 무한 얘기로 약 잘 팔고 있고 한의원이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요. 뭐 더 바라고 자실 것도 없어요. 한 거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왜? 이게 행복한데요, 뭐. 하지만은
언제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언제 이렇게 산화 제한으로 인해서 인구가 멸종이 될 줄 알았냐고요. 결국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상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이게 환자를 진료하다가 순간적으로 탁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야, 이 생각을 잡아야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진료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기록해야지 하면은 뭐 한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깼잖아요. 그 순간 바로 메모를 해야지.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은 뭐 한다? 잊어버린다. 예. 그래서 저는 뭐한 얘기로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또 내지는 저는 뭐 한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어제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절차탁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도 뭐 했지만은 제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눈 치우다 왔지 않습니까? 손이 얼얼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침을 놓을 때는 손을 안 떴는데 점심 때 있잖아요. 우리 전석관 선생님이 또 밥 사주셔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뭐한 얘기로 손이 힘이 없어요. 젓가락질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영상이 꺼졌나요? 안 꺼졌네요. 팔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치우다가 어떻게 돼요? 부랴부랴 와서 뭐한 얘기로 화장실도 못 갔단 말이에요. 똥이 메러왔는데도 뭐 한다고요? 똥을 누지를 못한다. 왜? 예. 뭐한 얘기로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한 번만 늦었다면은 뭐해요? 용서가 되겠지만은 뭐요? 어제도 늦었잖아요. 그저께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요? 똥이 마려워도 똥을 참고 진료를 한 거예요. 또 뭐한 얘기로 아침도 못 먹고 뭐 누가 아침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겠지만은 아침도 못 먹고 아침 생각도 없지만은 아침 먹을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서 잠시 뭐예요? 커피 한 잔 하고 물론 똥도 누고 잠시 뭐예요? 이제 한 템포 쉬어간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김학분 어머님을 만난 거죠. 김학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열심히 자식들 키웠는데 자식들이 뭐 한 얘기로 부모가 돈이 많은 줄 알더라. 그래서 입원비를 한 달 입원비가 치료비가 진료비가 3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부모님 뭔가 비자금이 있겠지 생각하고 어떻게 돼 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입원비가 3천만 원 넘게 나왔으니까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너희들 키우느라고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을 다 썼다. 또 뭐한 얘기로 돈이 있었으면은 그 추운 겨울날 너희 아버지가 거기 나가가지고 주차 요원하면서 100원 200원 돈 받고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했겠냐. 또 내지는 폐품 주워가지고 일주일에 7, 8천 원 그렇게 버는 일을 했겠냐. 그런데요 이 김학분 어머니가 저희 한의원 대기실에 복전하며 있잖아요. 돈을 맨날 1,000원이고 몇백 원이고 넣는 분이에요. 이분만 넣는다니까. 뭐 딴 분도 모르게 넣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은 뭐예요? 남창규 한의원에 오시는 분 중에 제일 부자는 누구다?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다. 누구다요? 그래서 김학분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한 얘기로 요즘 병문안도 잘 안 되는데 왕진도 안 되는데 제가 왕진 갔다 왔잖아요. 병문안을 핑계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다. 또 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 뭐 한다고요? 왕진 갔을 때 이분은 돌아가시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뭐 한 얘기로 병원에 간 죄로 코가 깬 죄로 3천만 원 넘게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 말은 국가의 세금이나 이렇게 따지면은 뭐 한 얘기로 기천만 원 넘죠. 1억 가까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뭐 한 얘기 진료할 맛이 납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필은 운이 없는 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모든 것은 머피의 법칙이다. 나비 효과다.
하필 그 선생님이요, 그 앞에 분부터 진료가 딱 마감이 된 거예요. 첫 타임에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전에 몇 분 상관으로 예를 들면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진료실에 들어가서 침을 맞았는데 우리 같이 오셨던 남한순 선생님하고 그분은 뭐 한 얘기로 그부터 뭐요? 다음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얘기로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그분이 뭐 1시간이나 기다렸다 하길래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30분, 3, 40분 기다린 거예요. 3, 40분을 기다리다가 폭발하신 거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 급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제가 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은 뭐 저는 에베레스트를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뒷동산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해서 오신다니까요. 침 몇 번 맞으면 낫지요. 근데 침 몇 번 맞으면 낫지요라고 물은데 제가 안 나사요 하면 뭐 한다고요? 환자들 다 도망간다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번 침 맞아서는 안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선은요, 침 맞아 보세요. 또 다르게 거짓말 해야 된다니까요. 예, 몇 번 침 맞아서 나사요? 예, 낫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꼬리를 책을 잡힐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은 뭐 한다? 질문한다. 예. 약 먹으면 나사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TV나 매스컴이나 광고는 다 그렇던데.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의료도 뭐가 됐다? 영업이 됐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뭐한 얘기로 무한 경쟁의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한 얘기로 남창규한테도 당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한 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아는 게 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저는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5년, 10년, 20년 뒤에도 제가 생존하려면요. 젊은 한의사들과 함께 붙어서 경쟁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실력을 연마해야 되는 거죠. 뭐 젊게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결국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 차별화의 방법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이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결국은 제가 죽을 때요. 누굴 보고 죽는 줄 알아요? 뭐 신이라고 하겠지만은요. 저는 뭐다? 나를 보고 죽는다.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뭐예요?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할 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신도 나한테 그걸 원하지가 않는다. 되는 대로 살아. 너 역량껏 살아.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용 쓰지 마. 바지가랑이 찢어져. 너가 바지가랑이 찢어지도록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를 천국에 보내주거나 너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지옥으로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누구 맛에 내 멋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다시 결론. 결국은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정의해요. 데피니션 합니다. 그 말은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이 남창규를 규정 지어요. 그 말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나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 인체파동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자꾸 뭐 진영논리다 뭐다 그게 무슨 파동원리와 관계 있냐 하지만은 부동산이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다 뭘 얘기하고 있다고? 인체파동원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남창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인체파동원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내가 갑상선인데 내가 파킨슨인데 어디 침 놓으면 돼요? 어디 지압하면 돼요? 이 자리를 묻는 거죠. 그게 파동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본질인 거죠. 직관인 거예요. 통찰인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말한 유현준 교수, 이명록 교수, 또 내지는 독거노인 TV의 민 선생님이에요. 민병택 선생님. 다 그분들은 다 뭐하다? 원리에 천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다르게 말 남창규의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창규를 볼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저 빨리 침이나 놔주세요 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요? 그냥 장사꾼이 되어주세요. 성인 무한 얘기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하는 건데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충분히 뭐예요? 그렇게 닳고 다른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는 뭐한 얘기로 부끄럽지 않은 삶.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산으로 들러가잖아요. 영양으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하면 그건 어디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과는 좀 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원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은 누구를 증거한다? 인체파동원리를 증거한다. 또 누구를 증거한다? 누구를 드러낸다? 남창규 한의원을 드러낸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창규 한의원을 영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케팅 전략을 쓴다 하는 거죠. 민명태 선생님 하신 말이잖아요. 그 인천에 그 주안인가 무슨 거기에 가장 잘 나가는 경양빌딩 단란주점에서 7층을 했는데 그 전 주인은 뭐한 얘기로 거들났는데 본인은 뭐예요? 1층에 있는 손님들을 7층으로 어떻게 옮겨 드릴 것인가? 결국은 명함에다가 껌을 붙여가지고 껌을 배포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덤핑이다 뭐 한 얘기로 싸게 그렇게 돌렸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남창규 입장에서도 남창규 한의원은 끊임없이 뭐예요? 남창규 하니까 뭐예요? 유튜브도 뭐다? 남창규를 알려준다 이거죠. 남창규를 PR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 잘났어. 나 할 줄 알아. 침 잘나. 나 명의야 하는 거죠. 명의는 실제적으로요. 누가 명의라고 인정해 주느냐? 환자들이 명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환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다면 환자를 떠받들어야 되고 또 다르게 하면 환자들을 끊임없이 계도하고 계몽하고 세뇌시켜야 돼요. 왜? 일반인들은 환자들은 뭐야? 명의를 구분할 줄 안다. 명의와 돌팔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 수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을 뽑아놓고는요. 윤석열을 바보라고 취급해요. 윤석열을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수준이 윤석열밖에 뽑을 수밖에 없는 안목이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윤석열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한 얘기로 도밤에 꼬리 자르듯이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딱 그만큼의 수준만큼 그 의사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떠나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남창규가 명의다 돌팔이기 때문에 뭐 한 얘기로 명의를 찾아서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명의라고 우겨도 그 선생님한테는 제가 뭐라고요? 돌팔인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 그 선생님의 비유에 맞추는가 아니면은 그 선생님한테 저를 설명해야 돼요. 끊임없이 실력으로 보여주든가. 근데 저는 실력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왜? 그 선생님의 기대치에 제가 흡족해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는 종지니까 결국은 무수히 많은 환자들, 야 저기 남창규 한의원 용하다더라 막 소문 듣고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다 오면은 제가 그분들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빵집이다, 짜장면집이다,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손님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200명, 300명 와봐요. 그러면은
그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나는 101명째 한 번째 왔는데 왜 나는 빵 안 주냐? 왜 나는 내 주문을 안 받냐 하는 거죠. 이 식당은 100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을 때 가장 최적화된 맛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101번째 왔으니까 오늘은 먹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에는 1등으로 와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지, 주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아니 오늘 내가 멀리서 왔는데 오늘 한 번만 특별히 봐줘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편법이나 탈법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맛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고 맛없으면 뭐라 그래요? 뭐 이따위로 해. 이따위로 하고는 무슨 맛집이라고 핫플레이스라고 해. 하고 욕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 음식점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한의사로서 30년을 살아온 남창규, 또 다르게 인체파동 원리로 20년을 궁구한 저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 누가 뭐라 한든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저는 뭐 한다고요? 내가 할 길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뭐예요? 더 자타부타 변명할 수가 없죠. 어차피 무슨 설명을 해도 다 그 선생님은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입장에서는 다 뭘로 느낀다고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죄송했습니다. 다만 내 할 도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댓글로 있죠. 모아서 뭐 어떤 감내나라 배내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색깔로 뭐 한다. 저 집은 짜장면 집이 전문이구나. 그러니까 왜 짬뽕 안 하냐고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짜장면을 왜 다른 집처럼 하지 않냐라고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뭐한 얘기로 정통 대학병원의 교수까지 하다가 이제는 뭐야 돌팔이를 자처한 사람이라니까요. 시골 장터의 약장수다. 누가 그래요? 왜 서울에 안 계시냐고, 압구정동에 안 계시냐고. 그럼 제가 압구정동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쫄딱 망한다니까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외모로 압구정이나 강남에서 통하겠습니까? 다 누구 중심이다? 여러분 중심이다. 심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압구정 가서 제가 망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선생님은 압구정동에서도 통할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나 부처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대, 존경과 칭송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는다. 예수인 줄 모른다는 게 저는 100% 거기에 볼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한 얘기로 자기 수준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제가요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창규 한의원에 오시는 고객 수준만큼 뭐 한다고요? 일한다는 거죠. 그 말은 잘나든 못났든 저는 뭐 한다고요? 이게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고객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지 부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진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차팅도 못 해가지고 차팅이 밀려가지고 그 말은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내일이면은 우리 진료원장님 오신다. 그래서 덕분에 진료원장이 휴가 간 덕분에 뭐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똥줄타게 환자분들 진료하느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만은 이제는 진료원장한테 가는 관심 애정을 저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 또 이 기회에 뭐예요? 그래도 아이고 남창규 원장
월급 보기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그래도 요즘은 매일 있네요. 시도 때도 없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왜 빨리 안 봐줘요? 하지만은 빨리 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맛집은요, 왜 뭐가 맛집인 줄 알아요? 기다려야 맛집이에요. 음식이 바로 나오면은 그 집은 맛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일 인체파동 원리예요. 오작동 원리가 제일 맛있는 반찬은 뭐라고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야 됩니다. 심한 얘기 애달봐야 돼요. 그래서 애달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심한 얘기로 그 급한 게 여러분의 병이에요. 뭐 때문에 이 병이 생겼냐고요? 그 조바심, 조급심이 이 병의 여러분들의 주된 범의 주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병을 고치려면 뭐한 얘기로 뜸을 들이는 거죠. 뭐 그런 궤변이냐 하겠지만은 그런 괴담이냐 하겠지만은 그런 괴담으로 치료하는 게 남창규 한의원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는 없다. 또 심한 얘기로요. 남창규 원장 그래도 뭐 한 얘기로 대박 나고 싶다니까요. 아직도 저는 대박이 아니다. 쪽박 차고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종지에는 제가 종지라면요. 결국은 종지만큼의 물을 담아야 돼요.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폭포수로 오잖아요. 물 믿듯이 밀물처럼 들어오지만은 또 밀물처럼 들어온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여차하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얘기로 기다리시오.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숨 한번 고르시고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유신 장군인가요? 누가 뭐 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급한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난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파리를 하나 올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물 급하게 먹으면 뭐 한다? 체한다. 물 먹고 체한 데는 약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여러분 물 한번 먹다가 체해 보세요. 또 내지는 한번 사례 들어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무의도도 남창규 원장이 뭐예요? 뭘 몰라서도 안 봐주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그거 알면서도 뭐 한다? 의도적으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치과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 하루에 30명을 보면은 치과에서는 그래도 진짜 많이 보는 거다. 더 이상 볼 수도 없다. 다만 그 30명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환자 한 명 때문에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삐거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가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뭐 온대로 빨리 봐주세요 하지만은 온대로 다 봐주다가는요 병 생겨요. 그러다가 다 요절했습니다. 다 명의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다 요절했다. 골로 갔다. 저는 환자 보다가 골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침만 놓는다고 진료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남창규 원장 입장이 돼봐요.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라니까요. 할 수 있나? 단순히 침만 놓는 게 한의사가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꾸 해야지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예요? 뭐한 얘기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나 급해요 하는 거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그저 뭐예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일이 없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만 잘해. 그리고 나서 또 그
원위치로 그 하잖아요. 이게 관성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아까도 그게 모든 게 뭐예요? 우리 간호사들이 미리 그 선생님의 신기를 알았다면은 뭐예요? 원장님, 오늘은 제발 저 선생님만큼은 미리 먼저 침 놔주고요. 또 설교를 하더라도 하세요 했을 텐데 뭐예요? 뭐 남창기 원장한테는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한다. 괜히 이렇게 또 한 거죠. 또 내지는 제 입장에서도 뭐한 얘기로 화장실도 못 가고 똥도 못 누고 뭐 그렇게 똥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 너무 맞추다가는 간쓸게 다 떨어져 나간다 라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발 본질을 파악하시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체파동 원리로 몇 년을 살아왔다 20년을 공부한 입장이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다르게 제가 제 연애사를 얘기했지만은 그 연애사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은요, 내가 좋은 배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의미 속에서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그 가족이 딱 나다, 나의 수준이다 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또 집사람이 내린 오다를 시행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